그래서 여기가 임진왜란 때 왜군을 유인해가지고 여기 올라오게 해서 떨어뜨렸다고 그래서 외룬천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. 그 다음, 이건 총석정. 여기 이것도 이제 딱 저 총석 기둥이 4개가 돼가지고 사선이 와서 놀다가 갔기 때문에 저것도 사선봉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이거를 전체 합쳐서는 총석정이라고 부르는데 요것만 보면은 이제 사선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저 위에 소나무가 한 그루 갔는데 몇천 년을 지났는지 모르니까 소나무인데 바위 틈에 시들어져가지고 자란 거니까 저렇게 안 자라죠.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총석정이라는 정자를 지어놓고 겸재가 처음에는 이 총석정이 두드러지게 보이려면 총석정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총석정을 여기다 그려놓고 욕심내서 좀 대안에 있는 환선정까지 그려놓으니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. 지저분해지고 겸재가 다시는 이렇게 안 그려요. 한번 이렇게 그리고 그 집중적으로 점점 나이 들수록 집중적으로 그려놓고 말년에 가가지고는 기둥을 네 개를 가지런하게 그리지도 않고 들쭉날쭉하게 그려놓고 그다음 이건 흡곡에 있는 시중대예요. 그래서 칠보대라고도 그런다는데 여기도 그 있는 대로 다 그리느라고 저렇게 칠보대라는 게 섬이 7개가 있어서 칠보대라고 그런다는데 그걸 다 그렸어요. 근데 말년으로 갈수록 이거 다 안 그려요. 이게 이제 겸재가 벼슬하는 얘기를 하려고 이분 조상을 지금 보여드리는데 이 명재윤증이라는 분이에요. 우암 선생의 수제자였죠. 수제자인데 사제간에 뜻이 달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스승과 뜻을 달리해요. 그래서 우암 선생을 지지하는 쪽을 노론이라고 그러고 이 제자인 윤중 선생 쪽을 지지하는 걸 소론이라고 그러는데 노소가 갈려서 이제 갈등을 빚는 거죠. 그래서 그 갈등을 빚는 게 이 기사환국 때 그 겸재가 14살 먹었을 때 장희빈 사건이 터진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서인이 설이 맞아가지고 모두 권궁에 처해서 이제 사사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를 고비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이미 그 갈등의 싹은 트고 있었는데 이 젊은 층에서는 현실론적인 생각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. 노인들은 원칙을 지키려고 그러고 특히 우암 선생 같은 경우는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거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젊은이들 층에서는 그건 지나친 거 아니냐. 그리고 특히 상대당인 그 남인에 대해서 너무 혹독하다. 이제 그런 견해를 가지게 된다. 그래서 이제 점점 골이 깊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직접 계기는 이윤중 선생이 자신의 그 선친 돌아간 분이 윤선거라는 분인데 우암 선생하고 친구관이에요, 다. 근데 윤선거라는 분이 병자호란 때 강화에서 좀 실절을 했단 말이죠. 그 종의 복색을 하고 강화를 벗어났다는 거예요. 거기서 저리를 지켜 죽었으면 좋은데 그 사실을 이제 윤선거라는 본인도 그걸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우암 선생도 생전에는 그건 무슨 뭐 지나간 일이지 그게 큰 뭐 허물이겠느냐 하고 그럴 정도로 다 서로 인정하고 살았는데 돌아가고 난 뒤에 스승한테 가서 묘도문을 부탁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미 골이 깊어지기 시작해서 갈라질 때죠. 그러니까 우암 선생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썼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명재라는 분은 좀 그걸 숨길 건 좀 숨겨주지 그걸 다 쓰느냐 해서 이제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우암 선생에 대한 그런 신유 의사라는 게 있는데
거기에 좀 불손한 말을 썼던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계기로 해서 노소가 정말 갈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.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기사완국이 일어나게 돼서 서인 쪽이 그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, 큰 피해 입은 거는 거의 노론 쪽이죠. 노론 쪽이니까 노론 갑술한국으로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았을 때 노론들이 당연히 당권을 해서 보복을 하고 싶은데, 숙정대왕이 대단한 정치가였거든요. 그리고 극적인 분이었고, 그거를 알죠. 만약 노론한테 대권을 쥐어주면은 가혹한 보복이 전개되리라는 사실을 아니까 노론은 쫙 다 배제를 해버리고 소론 출신들한테 대권을 다 맡긴 거예요. 그거는 장희빈이 이미 죽고 나서 경종은 왕세자로 그냥 살아 있으니까 왕세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부정이죠. 그러니까 외롭고 보호 세력이 없는데 소론들이 이제 왕세자를 보호하는 보호 세력으로 등장하도록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소론한테 대권을 오랫동안 맡기게 되는데, 또 하나 아들이 있죠, 숙종한테는. 나중에 영조가 되는 영인군 금. 그러니까 영인군 금은 노론 쪽에서 떠받들 옹호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우선 왕세자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소론 측에 대권을 주고 10여 년 지나고 보니까 근데 소론이 누구든지 대권을 오래 장악하고 나면은 거우해지기 마련이니까 거만해지고 함부로 하게 되고, 그러니까 그 다음 아들이 위태롭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고 아마 생각을, 언젠가는 무슨 티집으로 걸어가지고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가 봐요. 근데 이 윤중 선생이 저기 된 대로 1714년에 돌아가요. 돌아가니까 당시 영의정이었던 최석정이라는 이가 이제 제문을 쓰면서, 이 윤중 선생이 이제 노론 측에서는 제자가 스승 배반했다고, 배사했다고 그래서 이제 아주 몹쓸 사람으로 지탄을 하게 되니까 배사한 게 당연하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원칙론만 주장했다 하는 얘기를 제문했어요. 공언불공하고 빈말 뿐 실천하지 않고 그런 무성이라 높은 의논만 했을 뿐이지 성취한 게 하나 더 없다.